안녕하세요. 엔젤이 여러분들. 성관천사입니다. 오늘은 우렬성 신부전 기출문제들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렬성 신부전에 관한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우렬에 관한 어떤 의미를 조금 살펴보는 게 좋겠죠. 자, 우렬은 콘제스티브, 이거는 동맥에 생기는 걸까요? 정맥에 생기는 걸까요? 정맥에 생기는 거. 정맥. 그러니까 정맥이 주위에 압력을 받아가지고 좁아지거나 아니면 그 정맥 안에 혈액이 굳어가지고 그게 이제 막히는 것이 원인이 돼가지고 장기나 조직에 혈액이 고이는 상태, 이게 우렬이에요. 그러니까 우렬성 신부전은 자 신부전인데 심장이 기능을 잘 못하는 건데 우렬성이구나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렬성 신부전이라는 것은 심장의 신체 대사 요구에 따른 충분한 혈액량을 박출하지 못하는 상태, 하트에서 충분히 혈액량을 박출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그리고 심박출량이 저하되니까 어떻게 돼요? 저하돼서 여기 이제 보통 전신에서 돌아가서 라이트, 그 다음에 좌심실로 가서 우심실로 간 다음에 폐로 가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전신, 라이트, 그 다음에 펄머너리, 그 다음에 랩트, 그 다음에 뭐 대동맥을 통해서 전신으로 가는 이런 시스템이잖아요. 그죠? 자, 이런 시스템인데 지금 이제 박출량이 여기서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여기서 안 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폐정맥과 전신정맥이 그냥 그러니까 하트가 이렇게 있어서 모두들 펑션이 잘 돼야 돼요. 잘 돼서 그래 컴온 얘 들어와 그래 언제든지 every time okay 들어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잠깐 기다려 나 지금 문제 있어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전 단계가 그냥 스탑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폐정맥하고 전신정맥 어디예요? 이쪽으로 가는 거는 전신정맥일 거고 또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폐정맥일 거고 우리가 들어오는 것은 정맥이고 나가는 건 동맥이라고 간단히 그렇게 좀 알고 있으면 좀 편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폐정맥, 정신정맥 이런데 우렬이 돼서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혈액순환이 폐를 통해서 가스 교환을 해가지고 산소가 많은 피가 좌심실로 가서 대동맥을 통해서 전신으로 가야 산소 공급이 원활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하니까 신체 조직은 산소가 부족하게 돼요. 그죠? 그래서 이게 문제인 것이 우렬성 신부전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정맥계의 우려를 초래를 하기 때문에 이 이름을 우렬성 신부전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자,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정의를 조금 알면은 좀 이렇게 문제 풀기가 좀 수월해집니다. 이렇게 가고 폐 이렇게 들어오고 전신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뭔가 여기서 잠깐 기다려 이렇게 되니까 이 라이트 쪽에 문제 있을 때는 전신이 문제겠구나. 랩트 쪽에 문제가 있으면 폐 쪽에 문제가 있겠구나. 물론 다 연결돼요. 뭐 딱 잘라가지고 뭐 좌심실 부전은 폐만 상관이 있어 이건 아니에요. 다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간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전신에는 부종 같은 게 이제 주 문제가 될 거고 이쪽에는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폐 문제니까 폐부종, 호흡곤란, 폐부종과 관련된 그 호흡곤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겠죠. 자, 이제 이렇게 감을 잡고 한번 가볼게요. 우렬성 심부전이 나타날 수 있는 증상과 거리가 먼 것은 자, 기저호흡 나타날 수 있겠죠. 보통 사람들은 뭐 앉으나 서나 숨 쉬는 게 똑같잖아. 근데 만약에 심부전이 오잖아요. 누우면 폐정맥 압이 증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폐우렬이 증가돼가지고 호흡곤란이 오고 기침을 동반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기좌호흡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쪽에 문제 있으면 부종 오잖아요. 체중 증가되죠. 그 다음에 이쪽에 또 경정맥압 올라가죠. 그리고 박출량이 줄어들면 키드니로 가는 혈액량이 줄어든단 말이죠. 그러면 또 리날 페일리어가 온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신장 기능을 볼 수 있는 검사가 뭐였어? BUN하고 크레아틴이었잖아. 그 BUN 크레아틴이 올라가죠. 그래서 여기 올라간다. 상관없는 거는 ICP.
네가 왜 거기서 나와 ICP야 이런 얘기죠. 예, 뜬금없이. 자, 그렇고 좌심부전을 진단받은 72세 좌심부전 나왔습니다. 좌심부전. 좌심부전이면은 이쪽 문제죠. 자, 그래서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다. 거리가 먼 것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뭐겠어요? 예, 협심증, 귀저호, 피로 허약감, 이거 체중 증가. 이거는 뭐지? 아, 라이트 쪽에 문제 있을 때.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조직 관류의 저하로 요거는 이제 우려성 심부전을 정의해 놓은 겁니다. 조직 관류의 저하로 인체가 필요로 하는 대사고 요구에 맞게 충분한 혈액을 배출하지 못하여 초래되는 심근의 기능장애. 저혈성 심부전. 자, 되셨죠? 그 다음에 우려성 심부전 환자의 맥박이 갑자기, 예, 갑자기, 우리 뭐예요? 80에서 100 정상이잖아. 그지? 갑자기 타키카디아가 되었다. 이게 뭐냐? 이렇거든요. 간호진단. 자, 간호진단은 우려성 심부전 간호진단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적절한 간호진단은 무엇인가? 이렇게 했거든요. 자, 이거는 뭐예요? 심박출량이 떨어지면서 보상작용으로 심장이 빨리 뛰는 이런 걸 나타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뭐 따질 것도 없이 예, 심박출량 저하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려성 심부전 환자의 간호로 부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수분과 염분 섭취를 제한한다. 그렇죠. 보통은 약발을 잘 듣고 있으면은 그냥 뭐 수분을 크게 제한하지는 않지만 뭐 경증 어떤 CHF일 경우에는 하루에 1리터 우리가 뭐 1500 정도 먹잖아. 그치? 정상인 경우에 중증인 경우는 500 이게 감량을 합니다. 염분 섭취 소듐은 우리가 삼투 어떤 질의 어떤 농도 이런 차이로 뭘 해요? 수분을 끌어당기죠. 그래서 이것도 또 심장의 부담을 일으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맞는 거 오케이. 숨쉬기 곤란할 수 있기 때문에 예 파워러스 포지션. 그 다음에 뭐예요? 침상 안정과 체위 변경. 예. 뭐죠? 그러니까 부동으로 쏘아나 이런 거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포지션 체인지 자주 해줘라. 그리고 풋과일, 양배추, 소다수, 가스를 형성하는 시기 제한한다. 왜냐하면 이거는 또 복부 팽만을 일으켜가지고 또 뭐예요? 그러니까 하트의 어떤 움직임 뭐 이런 거에 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오케이. 자, 여기서 단백질은 제한하지 않아요. 그런데 고칼로리 음식 공급은 제한하는 거 맞아요. 그죠? 우리가 심장 안 좋은 사람들 저칼로리 시기. 소화되기 쉬운 거 조금씩 자주. 왜 그래요? 그 위장계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먹었을 때 그 소화를 막 시키려면 그 위장계 어떤 운동이 필요하잖아? 그럼 결국 그것도 피가 필요하다는 거지. 근데 지금 뭐 피가 잘 안 가는데 부담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칼로리, 예, 또 뭐 저염 시기 이런 것들로 소량씩 자주 먹는 시기를 해준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는 한 답까지에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가 다 맞든지 두 개가 다 틀리든지 이렇게 풀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죠. 예, 그냥 뭐 서당계가 뭐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그러는데 그냥 대충 풍어를 읊는 듯이 그 여러분이 개념을 잡았다면 이런 문제는 틀릴 수 있는 겁니다. 자, 4번. 자, 그 다음에 강심제 이제 나와요. 약, 치료제가 나오죠. 그래서 강심제. 강심제 하면 디곡신 말하는 거지. 디곡신. 그런데 심박동수가 50회. 이거는 약간 브레디 카디아, 그치? 그 다음에 동성섬액을 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다. 여러분 뭐 디곡신 하면 실제로는 발음이 디작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 그냥 디곡신이라고 하는데 자, 디곡신 하면 심청 맥박을 체크한다. 60회 이하나 100회 이상이면은 노티파이 한다. 그리고 디곡신의 독작용은 가장 먼저 뭐 독작용은 보통은 20에서 30%는 다 나타나는데 그 독작용 중에 50%는 위장계 증상이다. 뭐 이런 거 잘 배우셨어요. 그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를 해마다 출제를 하시더라고. 완전히 CHF 문제도 국시원 우리 출제위원님들의 최애템이에요. 최애템. 그리고 디곡신에 관한 거는 최애템이에요. 대박템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자, 우선적인 중재는 뭘 하면 될까요? 예, 노티파이 하고 강심제 투약을 보류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번에 심근 수축력 증가. 그러니까 우리가 CHF에 쓰는 약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근 수축력을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뭐 또 이뇨제 같은 걸 전부화 감소를 시키거나 뭐 이런 약들이 있거든요. 근데 심근 수축력을 증가시키고 심박수를 낮추는 약물은 뭐예요? 강심제, 심근 수축력 증가, 심박동수 저하. 뭐예요? 디곡신. 이거 뭐 쉬운 문제죠. 자, 이거는 뭐냐면은 뭐 빨리 뛰면은 좀 좋지 않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야. 제가 뭐라고 그랬죠? 자, 힘을 쫙 모아가지고 쫙 모아서 예, 쫙쫙 모아서 그냥 뭐예요? 짧고 굵게 딱 내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하트레이트는 이제 이렇게 낮춰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곡신은 강심제, 심근 수축력을 증가시키고 심박동수는 낮춰줘. 그러니까 섬액이 사이드 이펙트로 나타날 수 있단 말이지. 그죠? 디곡신. 자, 디곡신. 자, 짧고 굵게 쫙 힘 모아가지고 쫙 내보낸다.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피를 내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뛰어봤자 효과적이지 않는 피가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독작용. 디곡신 독작용 나왔네. 자, 디곡신 독작용은 일단 소화계, 아까 말했죠. 소화계 증상이 나타나요. 뭐가 나타나? 나우지아 보미팅, 뭐 이런 거 나타나요. 나우지아 보미팅 나타나고, 그 다음에 섬액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중추신경계 증상도 나타나요. 막 머리가 아프고, 복시가 나타나고, 뭐 안절부절, 아니면 환시, 막 이런 것도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디곡신. 그런데, 그렇게 독작용이 나타나는데 그거를 또 더 높이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게 있더란 말이죠. 그게 뭐였을까요? 예, 요거 라식스였죠. 왜냐면 이게 또 포타슘을 많이 내보내가지고 하이포칼레미아를 유발을 한단 말이지. 그래서 이게 이제 플러스 된다 이렇게. 그래서 디곡신하고 라식스. 자, 짝짝쿵 이렇게 아주 나쁜 짝짝쿵 외우세요. 자, 그 다음에 디곡신을 투여할 때 루프계 이뇨제 이거 뭐야? 라식스잖아, 그지? 라식스. 관찰해야 되는 거 뭐야? 포타슘이잖아, 그지? 저칼륨 혈증. 칼륨은 정상치가 얼마죠? 3.5에서 4.5. 그러니까 뭐 3.4라고 그래서 뭐 크게 심각하지 않단 말이지. 보통 2점대로 내려가면 이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자, 저 디곡신, 라식스, 저칼륨. 딱 그렇게 그냥 딱 엮어서 외우세요. 자, 디곡신, 라식스, 저칼륨. 디곡신, 라식스, 저칼륨. 이렇게 외우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임상에 가셔가지고 뭐 라식스 오더 낼 때 좀 잘 보셔야 돼. 포타슘 수치를 미리 좀 보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렬성 심부전 진단받고 디지탈리스 같은 말이야. 주의사항 적절한 거. 저칼슘이야? 아니면 이제 저칼륨이지. 사실은 디곡신이 이누제와 함께 시간을 두고서는 복용은 가능하긴 해요. 자, 느린 호흡이에요. 예, 맥박이죠. 그 다음에 초기 독작용으로 뭐라고? 위장계 증상이 흔합니다. 그리고 섬액이 나타나겠지. 그리고 1회 복용을 잊은 경우 몇 시간 후에 복용해도 된다. 오케이. 그러나 이제 오늘 하루 종일 못 먹었어, 약을. 하루 더 지났어. 내일까지 갔어. 그럼 어떻게 할까? 2알 먹어야 되나? 아니에요. 그냥 1회 복용량만 드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거를 반드시 여기 같이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번. 자, 디곡신과 이뇨제를 투여받고 있다. 뭐 어떻게 할까 이거는? 예, 칼륨 수치. 그러니까 디곡신, 이뇨제, 칼륨 이 문제가 아주 대박템이에요. 왜냐면 임상에서도 이제 왜냐면 하이포칼레미아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를 유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야, 간호사로서는. 아셨죠? 자, 디곡신, 이뇨제, 저칼륨 그렇게 외워주시기 바래요. 자, 7번에 우렬성 심부전으로 진단받았고 현재 호흡곤란, 예, 말초부종 증상이 악화돼가지고 입원 치료하고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아노렉시아, 나우지아, 보미팅, 그 다음에 헤데익, 전신 권태, 설사 이런 것들을 호소하고 있다.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중독 증상이죠. 중독 증상. 처음에 위장계 증상 50%에서 나타난다. 위장계 뭐야? 식욕부진, 나우자, 보미팅. 그 다음에 신경계 증상 나타나고 순환계 증상도 같이 나타나는데 보통 섬액이나 아니면 이제 헤데이크나 복시, 뭐 안절부절 아니면 뭐예요 그거 뭐 환시 이런 것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 증상 꼭 좀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을 때 또 기량제를 쓸 수가 있죠. 여러분 기량제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독작용이 있을 때 쓸 수 있는 약을 뭐라고 하죠? 예, 이거를 디지빈드라는 어떤 상품명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누가 디지빈드 하면은 디곡신 그거 약 부작용 있을 때 약 어떤 독성 있을 때 쓰는 약이구나. 이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 우리 혈액 속에 있는 프리디곡신하고 결합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해독작용을 일으키는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디지빈드, 디곡신, 안티바디, 뭐 프래그먼트 아니면 뭐 디곡신 이뮨, FAB 뭐 이런 말로 쓰던데 어쨌든 이런 기량제도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마약 기량제 같은 거는 나록손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디곡신의 독작용을 일으킬 때 디지빈드 이런 거 쓸 수 있다라는 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식스 문제 나와요. 프로세마이드. 이거 뭐야? 루프 계열 이뇨제잖아요. 보통은 티아자이드 계열 이뇨제를 초기에 써요. 초기에 쓰고요. 그 다음에 좀 이거는 초기에 쓰고, 그 다음에 루프 계열은 효과가 완전히 좋잖아요. 그죠? 이뇨작용이. 그래서 이제 좀 심한 어떤 신부전 환자들한테 쓸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디곡신, 라식스, 저칼륨. 이렇게 알고 계시고, 또 이런 이뇨제를 쓰는 이유는 뭐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전부화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쓰는 것이다. 외워주세요. 그 다음에 엔티지는 뭐죠? 혈관 확장제, 바소딜레이테이션 시키는 약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정맥을 확장시키는 뭐 정맥 확장 아니면 혈관 확장 같이 외우시면 돼요. 프로세미드를 같이 할 때 교육 내용은 뭐겠어? 예, 혈압 떨어지는 거.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기립성 저혈압 이런 걸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누웠다가 일어날 때 천천히 일어나기. 요거. 그래서 낙상 예방 같이 가는 거지. 자, 여기 또 나왔어. 프로세마이드를 복용하고 있다. 먹으면 좋은 식품. 자, 라식스는 칼륨 빠져나간다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칼륨을 보충해야 되겠네? 예, 칼륨을 보충하려면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으면 되겠네? 뭐가 있어요? 예, 바나나.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오렌지, 복숭아, 포도, 그 다음에 토마토, 시금치. 이런 것들이 포타슘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먹어라.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교감신경 차단. 교감신경 차단 이런 게 나왔네. 교감신경 차단에서 심근 수축력을 감소시키고 심근의 산소 요구량 감소시키는 거. 좀 쉬게 해주는 거지 이거는. 그치? 아까 강심제 같은 거는 이렇게 심근의 근육 어떤 그 박출량을 좀 증가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는 건데 이거는 심근이 좀 쉴 수 있도록 해주는 약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베타 아드레널지 블러커, 그치? 베타 블러커. 대표적인 거 뒤에 노롤 붙는 거, 그치? 여기 뭐 있어? 아테노롤. 아니면 프로프라노롤. 그거 헷갈리지 마세요. 아테노롤, 프라프라노롤, 인데랄 다 같은 약이야. 인데놀 다 같은 베타 블로커예요. 그래서 노롤 들어가는 거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나왔냐면 LC 이니비터에 관한 문제를 또 이렇게 뽑아봤거든요. 그래서 약물 중에 부작용으로 잦은 마른 기침.
잦은 마른 기침. 자, 잦은 마른 기침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ACE 이니비터. ACE 이니비터는 뭐예요?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억제제죠. 워낙 우리가 RAA 시스템에서 안지오텐신이 전환이 돼야지 비로소 이제 마지막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전환하지 않도록 효소 역할을 끊어버리는 거죠. 그 약으로 우리가 이제 CHF 환자들한테 쓸 수 있는데요. 자, 이거는 후부화 감소를 하는 후부화 감소 효과가 있어요. 후부화 감소. 아시겠죠? 자, 후부화 감소에 어떤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왜 라식스하고 혈관 확장제 이런 거는 전부화 감소예요. 그리고 애쉬 이니비터는 후부화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이제 CHF 환자들의 1단계 약물이라는 거지. 그런데 이 부작용이 있어. 뭐가 있겠어? 첫 번째는 저혈압이 있겠지. 저혈압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만성 기침, 여기 나왔죠? 만성 기침. 그 다음에 뭐 신장 기능도 떨어져요. 예. 이런 부작용이 있더라. 이제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그걸 좀 아셔야 돼요. 자, ACE 이니비터 끝에 프릴 들어가는 약들이 에나라프릴, 캡토프릴 이런 것들. 마른 기침. 자, 여기서 또 캡토프릴 얘기 또 나왔어요. 자, 발생할 수 있는 거, 뭐 기침 얘기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건 없으니까 여기서 뭐 나와야 되겠어요? 예, 혈압 저하. 이런 게 나와야 되겠죠. 같이 비슷한 문제입니다. 여기는 또 혈당 저하, 뭐 다르게 해놨죠. 예, 혈압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캡토프릴의 어떤 사이드 이펙트는 혈압 떨어지는 거하고 마른 기침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좌호흡과 발작 야간 호흡곤란, 기좌호흡, 발작 야간 호흡곤란, 심부전. 그럼 이거는 또 무슨 어디에 문제겠어? 왼쪽에 문제겠지, 그지?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은 좌심부전을 말하는 거지. 좌심부전. 그래서 밤에 되게 심해져요. 마른 기침이 되게 심해지고 호흡곤란이 오고 여기 기저호흡, 발작성, 야간 호흡곤란 이런 것들이 오게 돼요. 그리고 이제 기관지 안에 그 액체가 저류하니까 거기 이제 거품 나는 그런 가래가 이제 나오게 되죠. 거품 나는 분홍색 어떤 핑키시한 그런 가래가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벼운 기침으로 시작을 해서 굉장히 급속하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뭐 때문에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쪽에 폐 어떤 수종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만약에 펄모널 엠볼리즘이 생기면요. 굉장히 이거는 위험한 거예요. 치료를 하기가 되게 좀 뭐 라식스 이런 것들 써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예, 나옵니다. anyway. 기저호흡과 발작성 야호흡곤란, 자, 거품 섞인 분홍색. 그 다음에 우려성 심부전 환자가 갑작스러운 호흡곤란, 기침, 폐저부의 습성 나음이 관찰되었다.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까요? 일단 호흡이 편해지도록 하시는 게 좋겠죠. 자, 반자이를 취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를 해주면 될까? 바로 이제 O2를 좀 줘야 되겠지. 산소 공급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증상 정도에 따라서 뭘 하면 될까? 이뇨제 줘야 되겠지? 이뇨제를 투여해야 되겠다.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의혈성 심부전 환자가 간호사에게 심장이 나쁜데 왜 신장 검사를 하나요? 라고 질문할 때 대답으로 맞는 것은 뭐겠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자, 4번. 신장의 뭐예요? 관류저하. 그러니까 심장에서 박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콩팥으로 가는 피도 줄어들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라는 거죠. 자, 이거는 뭐 하트에 문제가 있으면 키드니로 가는 어떤 블러드 볼륨도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키드니의 어떤 펑션이 나빠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걸 너희 알고 있니? 이런 문제죠. 자, 그 다음에 중심정맥압 그냥 제가 그냥 참고하라고 넣어놨습니다. CVP. CVP는 우리 전신 혈액량의 어떤 순환을 나타내는 어떤 지표라고 했고 정상치는 내가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 중간 외우라고 그랬지. 그래서 0에서 10 두고 중간에 5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가 노멀 레인지다. 이렇게 외우라고 했고, 이게 감소했다면 들어가는 혈액량이 줄어든 거고, 막 이게 뭐지, 부종이 있거나 뭐 이런 거는 CVP가 올라가겠지. 그거를 너희 알고 있니? 이런 거죠. 그래서 감소하는 경우는 뭐겠어요? 들어가는 게 적어지는 거니까 여기서 보시면 예, 브리딩 출혈이 될 것이다. 이런 문제도 그렇게 쉬운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카디오 버전 하는 거 제가 안 다뤄져 가지고 여기다가 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카디오 버전 하는 거는 간호로 부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카디오 버전은 우리가 제세동기하고 카디오 버전 하는 거 있잖아, 그치? 제세동기하고 그 카디오 버전 하는 건데 어쨌든 이거 저기 카디오 버전은 QRS 리듬이 있을 때예요. 어디들 치는 거예요? 여기다 그 제세동기는 뭐지? 우리가 막 뭐 이렇게 심실 세동 같은 거 있을 때 이 알파를 찾아서 치면 시간이 너무 늦어요.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제세동기는 사실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안 되고 그다음에 이 카디오 버전은 이 QRS가 있어야 알파에 딱 가는 거예요. 알파에 딱 가서 전기를 줘서 이제 리듬을 정상적으로 돌리는 이런 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약물에 잘 안 듣는 거죠. 항부정맥제 약물에 잘 안 듣는 만성 부정맥 치료하기 위한 전기 충격요법이고 이거는 QRS 파가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것의 어떤 줄수, 그러니까 전기 충격의 줄은 한 50에서 200줄,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거 하기 전에 하이포칼레미아를 좀 교정을 해요. 예, 교정하죠. 예. 그 다음에 이렇게 금식시키고, 그 다음에 하고 나서 모니터. 근데 디지탈리스는 저희가 48시간 전부터 금지를 합니다. 예. 금지를 하고 카디오 버전을 실시한다. 자, 이거를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카디오 버전은 하기 전에 저칼륨 혈중 교정, 그 다음에 뭐야 이거 디곡신 48시간 이내 뭐예요? 금지. 그래서 퍼미션도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예, 퍼미션도 받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갔어요. 자, 사례형 문제가 올해 날지도 모르겠어요. 뭐 지금까지 사례형 문제 난다 해놓고 많이 출제되진 않았는데 제가 한번 책에 그 어떤 문제에서 조금 참고를 했습니다. 자, 평소 심장 기능이 약한 70대 여성이 최근 호흡곤란으로 내원하여 우렬성 심부전을 진단받았다. 그러니까 여기 제시가 됐어. 우렬성 심부전이라고. 보세요. 자, 1번 사례의 환자는 우렬성 심부전 중 좌심부전이라고 또 제시가 됐어요. 이런 정도면 뭐 문제 풀기가 괜찮겠죠. 좌심부전의 증상 뭐겠어요? 복수, 간비대, 야간단뇨, 경정맥 팽창은 우심부전의 증상이죠. 예, 기자호흡, 폐와 관련이 있다 그랬지. 자, 사례의 우렬성 심부전 관련 진단검사로 부적절한 것은, 그러니까 아닌 것은이죠. 자, 단백뇨 검사, 경정맥압 측정, ABJ, BUN. CKMB는 뭐예요? 이거는 허혈성 심장질환 있을 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안자이나 팩토리스나 아니면 MI 있을 때 뭐예요? CKMB, 그 다음에 트로포닌 IT, 그 다음에 뭐예요? 마이오글로빈 이런 거 한다고 그랬잖아. 그건 카디악 엔자임이었잖아. 그래서 요게 답이겠죠. 그리고 요 이제 약에 대해서 물었거든요. 자, 라식스는 부종 감소, 인데랄은 뭐였었지? 이거 프로프라노롤 들어가는 거였었잖아. LC 이니비터. 그치? 베타 블로커였지, 참. 자, 베타 블로커였고, 디곡신은 심근 강화시키는 거고, 엔티지는 혈관 이완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억제 LCA 이니비터는 뭐였었죠? LCA 이니비터는 이것도 어떤 심장의 어떤 수축력 이런 것들을 좀 그 뭐죠? 강화시키는 그런 약이었나요?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니? 좌심실의 구출력 증가시키는 약
이런 약이었었지. 자, 그렇고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뭐겠어? 옳은 거 뭐예요? 자, 라식스겠지. 자, 부종 감소. 라식스 부종 감소. 자, 이건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이런 사례가 또 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례에 관한 문제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지금 뭐 5일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뭐를 어떻게 하고 그러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제가 오늘 조금 30분짜리라서 좀 길긴 한데 그래도 한번 들어봐 주세요. 한 15분 정도 시간 내셔가지고 시간 내서 들어봐 주시고 그러면 아마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꼭 엔젤이 여러분은 국시에 반드시 합격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관천사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화이팅!